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 후보 2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각 진영 간 후보 1대1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결과와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등 교량과 지하차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겨우내 쌓였던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시설물을 정리하는 세분맞이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2월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3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 후보 2명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진영 간 후보 1대1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통령 탄핵 결과와 투표율이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추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를 놓고 날성 공방을 벌여왔던 두 후보. 지난 11일 진보 진영에선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석준 후보의 단일 후보 체제로 정리되면서 중도 보수 진영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표가 분산되면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두 후보는 실무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벌여 늦어도 23일 자정까지는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는 중도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 계획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에게 교육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나서 다자구도 대결이 예상됐던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돌고 돌아 1대1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결과와 투표율이 교육감 재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탄핵 결과가 4월 2일 날 이전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탄핵의 결과가 부산의 이 유권자들, 특히 보수적 유권자층에 미칠 영향, 심리적 파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 한 20% 후반대 정도 지켜야 되거든요. 투표율이. 네. 근데 이게 보수 진보가 완전히 세대결을 했다. 그러면은 뭐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등 교량과 지하차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겨우내 쌓였던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시설물을 정리하는 세분맞이 대청소에 나섰는데요. 부산의 대표적 랜드마크 광안대교도 겨우내 묵은 때를 벗고 새 단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월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월 0.19% 하락했지만 지난해 2월 0.3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0.23% 하락세를 보였던 1월보다도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부산 아파트 전세 가격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전세 선호도가 높아지며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며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방적 폐교 활용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김재훈 부산시 의원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이 잠재 폐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정 시점부터가 아닌 잠재 폐교를 포함한 거시적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교육청이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 부진의 중학교 신설을 검토해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정구 청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원이 근무 중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주민들이 성금 모금에 나섰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룡 노포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이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해온 70대 경비원 A씨가 근무 중 머리를 부딪혀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업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 사연을 들은 주민들이 5일간 모금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620여만 원 상당의 성금은 A씨의 배우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임랑해수욕장 일원에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5번째 편이 열립니다. 어싱은 지구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로 발바닥을 땅과 접지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를 맨발로 연결하는 겁니다. 앞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지난해 4월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광안리, 다대포, 송정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를 통해 부산의 7개 주요 해변을 차례로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후 6시 48분쯤 기장군 일광읍 항리방파제 인근 해상 바지선에서 작업하던 70대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방파제에서 100m 떨어진 해상에 추락한 A씨를 확인하고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45분쯤 해운대 반여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반대편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한 후 후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창녕군 이방면 한 마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15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조류 분변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과 김진석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군 동물방역팀장 김진석입니다. 네, 현재 창녕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몇 건이 발생했나요? 올해 1월에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철새에 도래진 우포늪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는 창녕 우포늪의 야생조류에게서 고병원성 AI 확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AI 항원 검출지에 대하여는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진출입로 및 탐방로에 대하여는 소독 차량을 동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 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펀업에 대하여는 우펀업 입구에서 대대 제방 종료 지점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탐방로에 대하여는 출입 제한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금 농가에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축산 농가 등 차단 방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창녕 군민과 경남도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우펀업 방문객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허용된 구역에만 출입하여 주시고 신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녕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과 김진석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특별 건축구역 등 예외적인 높이 계획으로 경관이 사유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지대 도시정비 사업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토지 지가 차이를 반영한 지수인 높이 보정 계수는 단순히 고지대 건축물 높이를 낮추기 위한 왜곡된 지수라며 불합리한 높이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벤처 투자 실적이 1,842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벤처 투자 비율이 박형준 시장 임기 초기인 2021년 1.6% 수준에서 지난해 2.8%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처 투자사는 2021년 11곳에서 19곳으로 창업기획사는 15곳에서 28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지역 주도로 조성한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자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결성하고 가칭 부산혁신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8일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화물하역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항만 내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감천항 중앙부두의 주요 취급 화물은 목재, 철재, 시멘트 등으로 해수청은 방진막 설치 여부와 살수차 운행 등을 점검해 인근 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리브랜딩 프로젝트가 국제 디자인 분야 최고 영예로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미술관의 이미지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미술관 정체성 및 디자인 대정비 사업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개관 5주년을 맞은 2023년 그래픽 디자이너 신상아와 이재진으로 구성된 폼레스 트윈즈 팀을 중심으로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로 미술관을 재정비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밀양시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소와 염소 등 31,160도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밀양시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